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강을 맡게 된 변장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할 내용은요. 지금 창업 아이템 개발 및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 그리고 피칭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지금 뭐 강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신규 창업을 해서 BAT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신규 플랫폼 오픈을 하고 있는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제 원래 전문 분야는 플랫폼 창업을 해서 그거를 키워서 매각을 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해왔던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유명하신 분들에 비해서 뭐랄까 직업적인 노하우 이것보다는 제가 경험해왔던 내용, 실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더 창업에 대해서 현실적인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전문적인 내용들보다는 정말 좀 실무에 가깝게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선배 멘토 입장으로서 전달을 드리는 그런 형태의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 소개 중에서 뭐 좀 특이한 거는 저는 그 시기에 가장 핫하다는 플랫폼들을 다 경험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해진 뭐 사람인 같은 경우에도 사람인도 같이 뭐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이커머스가 한창 커질 때쯤에 뭐 리빙픽이나 아이비튜랩이라는 뷰티랑 리빙 전문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제 매각까지 했었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요새 공동구매 인스타 보시면은 되게 공동구매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플랫폼도 기획을 해서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투자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창업 아이템 개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창업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어떻게 찾으시는지 아이디어를 그런 부분은 어떤 노하우, 어떤 뭐 검색을 통해서 아시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번쩍 뛰어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고 제가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써봤을 때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하는 형태의 창업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실무에서 뛰고 계시는 창업가 분들도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되는 거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찾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실제로 써보고,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써보고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사실 창업 아이템 개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선한 아이디어보다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찾아서 개발을 하는 게 이 사업 아이템 개발의 핵심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을 개발을 할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창업 아이템을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창업 아이템을 개발할 때는 니즈랑 원츠의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요게 이제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써봤을 때 이게 정말 필요로 하다라는 니즈는 확실히 있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써봤을 때 이게 원하는 어떤 아이템인가 아니면 원하는 서비스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창업 아이템으로서 되게 현실성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실패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요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시장 수요가 없는 제품, 그다음 운영 자금 부족, 그다음에
가격 대비 원가 비용 문제, 뭐 제품 품질 비교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시장 수요가 없는 제품이 가장 큰 창업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제 나는 정말 아이디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는데 이 아이템 혹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우에서 가장 많은 창업 실패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실 스타트업 관련 정보 사이트에서 이제 나온 실제 설문 데이터고요. 그 다음이 사실 운영 작업 부족인데 정말 필요로 해서 뭔가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혹은 아이템을 개발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사실 실패를 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 경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거를 찾는 게 일단은 가장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을 줄일 수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운영 자금 부족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긴 해요. 내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그거를 월별이나 주별로 체크를 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떤 목표만 보고 이걸 무조건 달성해야겠다라고 가다가 보니까 사실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가장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 니즈랑 원치를 파악해서 그거에 먼저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첫 번째 창업 아이템 개발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을 우리가 하면은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 창업이든 또 아이템 개발을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든 그걸 했을 때에 필요로 하는 어떤 목적성이 있을 텐데 그 창업의 목적은 사실 제가 이렇게 써놓듯이 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혹은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기 위해 혹은 뭐 서비스 차별화, 뭐 시장 혁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성은 아까 아이템 개발 단계에 있었던 소비자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시작점에서 창업의 목적이 되고 이 목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CJ나 아니면 뭐 현대나 여기 기업 사이트에 가면 있는 기업의 미션에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불편함,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레이저 포인트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퀄리티가 떨어져서 뭔가 새로운 레이저 포인트를 개발을 해서 좀 시장에 뭐 혁신적인 아이템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어떤 아이템 출발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나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떠한 거를 만들어내고 싶다 혹은 미래에 어떠한 목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결론을 냈을 때 이게 기업의 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한 내 회사의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내가 창업을 했던 목적성, 기업의 미션이죠. 기업의 미션부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비전 그리고 내가 개발했던 아이템 혹은 서비스 같은 게 합쳐져서 기업의 그 가치관을 나타내는 브랜딩이 됩니다. 우리가 CJ를 예를 들면 CJ 같은 경우에는 한류를 널리 알리는 그런 기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목적성과 비전 같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류 컨텐츠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어떻게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해서 CJ ENM이라든가 아니면 제일제당 혹은 CJ 푸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해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여러 사이트나 여러 비즈니스를 같이 협업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CJ를 떠올렸을 때 CJ는 한류의 콘텐츠를 가지고 한국을 이제 세계로 널리 알리는 그러한 기업이구나. 혹은 되게 혁신적인 기업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기업의 그 가치관을 나타내는 브랜딩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 개발 단계에서
실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소비자가 이게 필요로 하고 이게 원하다라고 느껴서 이제 아이템을 개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먹었을 때에 그냥 바로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사실 그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이디어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여기 지금 적어둔 것처럼 업계 전문가와 잠재 고객들을 직접 인터뷰하라. 이 내용은 실제 시장에 있는 소비자나 그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직접 듣고 이야기를 분석해보고 실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장을 내가 뛰어들었을 때에 어떠한 진입 장벽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과연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블루오션의 시장인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거는 비어있는 시장인데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 시장을 뛰어들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틈새 시장을 발견하는 그런 두 가지 포인트.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실제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장에서의 이 아이템 혹은 이 서비스가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이디어 개발하고 나서 뭔가 직접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기 직전 먼저 시장 조사 단계에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체크를 하시고 뭔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그래서 이게 괜찮다라고 해서 체크를 하시면 체크리스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로 저는 이제 나눠봤는데 가장 체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당연히 시장성이겠죠. 시장성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지 시장 진입 장벽이 있는지 관련 업계 상황이 어떨지 이 단계는 사실 이미 아이디어 분석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어 있고 요거를 실제로 구체화해서 어떤 데이터나 혹은 어떤 정리된 그런 글로서 이제 가지고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장에 이미 있는 플레이어들 혹은 이미 들어와 있는 아이템에 대비해서 나는 어떠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어떻게 할지를 그 다음 단계에서 체크를 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혁신적인 기술인지 뭐 서비스 장점은 무엇인지 혹은 성공 시에 뭐 진입 장벽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을 써놨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들어와 있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에 대비해서 나는 어떠한 차별화 포인트를 가질 것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창업하셨을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규제 이슈인데요. 실제 내가 이 아이템이나 이 서비스를 창업을 했을 때 시장에서의 뭐 법적인 규제 혹은 정책 규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사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요새 최근에 이제 타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가 됐었던 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서 좀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장벽이 생긴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요 단계를 사실 놓치게 되면 정말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내서 잘 플레이하다가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놓치지 마시고 첫 번째 시장성, 차별화, 규제 이슈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이전에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서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아이템을 찾으셨고 그 다음에 아이템의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러면 이걸 체크를 이러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장성과 차별화, 규제 포인트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미 자료를 다 모아 놓으셨으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기획서를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사업기획서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이 써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기획서라면 뭔가 되게 거창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사실 뭐 여러분들이 학생이어서가 아니라 실무진인 제 입장에서도 저 사업기획서를 많이 작성해본 저 입장에서도 사업기획서라고 하면 사실 되게 뭔가 어려운 벽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게 딱 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이전에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계획표를 가지고 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벽처럼 느껴지긴 해요. 그렇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시고 작성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은 처음 시작하실 때의 막막함이 좀 덜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계획서가 누구를 위한 사업계획서인가 라는 거를 첫 번째 유념해 두시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사업계획서는 이제 용도나 짜임새에 따라서 강조해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용도라 하면은 크게 보면 사업계획서는 회사 내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 용도로서의 사용하는 용도의 사업계획서가 있고요. 실제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현재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까 좀 투자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창업 경진대회 같은 데에 나가서 이런 거를 알려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외부 투자 유치의 용도, 두 가지 용도의 사업계획서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용도에 따라서 요거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업 내부 계획서, 내부 관리 용도로 쓰고 있는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고용에 가까운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좀 시장 조사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떠한 회사의 목표나 비전에 맞춰서 그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그런 내용의 구성이 짜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투자 유치 용도, 창업 경진대회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받는 외부용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를 유치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혹은 투자자 혹은 뭐 창업 경진대회라고 하는 뭐 주관처가 있겠죠. 그 주관처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실은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보면은 뭐 정부 과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엔젤, 엑셀레이터, 벤처 캐피탈, 뭐 전략적 투자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그 내가 어떤 누구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보여지는 청자에 맞춰서 가이드에 맞춰서 용도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게 사업계획서 작성의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사업계획성을 과연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가에 포인트를 맞춰서 작성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사업계획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긴 해요. 사실은 지금 저도 이제 1단계, 2단계, 뭐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눠서 작성을 해놨는데 요 라인은 뭐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낸 라인은 아니고 논리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고요. 어떤 사실 저보다 이제 유명하신 뭐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미 앞전에 거쳐가신 창업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느 정도의 스토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스토리 라인을 요 단계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긴 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내가 원하는 내가 처음 아이디어 단계에서 했던 아이템이나 서비스가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인지 그리고 이거를 출시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타겟 소비자층, 타겟 고객층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왜 이 아이템이나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1단계 제품이나 아이템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해 놓은 이 부분은 실제 타겟 고객의 문제점이나 충족되지 않은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 혹은 이렇게 아이템을 출시하겠다 라는 내용이 이제 왜 지금 이 아이템 혹은 이 서비스를 출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단계 아이템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장에 대한 얘기는 실제 이 아이템이나 이 서비스가 속해 있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고 앞으로 확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 이미 이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경쟁자들은 어떠한 상황인지 혹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시장 대비에 이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떠한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장 단계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소개를 했고 1단계에서 2단계에서 이 아이템이 속한 시장으로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내가 실제 창업 혹은 어떤 아이템을 개발했을 때 플레이하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내 소개가 필요한데 내 소개는 이제 3단계에서 팀 이야기라고 해서 어떤 플레이어 구성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3단계에서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재무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무적인 내용은 실제에 내가 이 제품 아이템을 출시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플레이를 했을 때 어떠한 수익원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돈을 벌겠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다 좀 구체화된 수치로 4단계 내용에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유념해서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회사나 이 창업가가 과연 실제로 비전이 어떠한 거가 있는지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인지의 그런 증거로서 보는 게 1년차, 2년차, 3년차에 어떠한 BEP 혹은 어떠한 수익 구조나 손익이 나겠는지에 대한 계획표를 사실 많이 유념해서 관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 IR을 하게 되면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 3년차까지의 어떤 재무적인 데이터가 요 4단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의 비전,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어떠한 비전이나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스케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이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 1단계 투자를 받고 뭐 2단계는 언제 투자를 받고 3단계 투자를 받고 이제 시리즈 뭐 D라고 하는데 뭐 시리즈 D까지 정도의 투자를 받게 되면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돼요. 내가 이 회사를 상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엑시트를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팔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는 마지막 단계에서 언급을 해줘야 이 창업가 혹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는 처음에 논리적인 스토리 라인을 만들 때 처음에는 나의 제품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 그 다음에 현재 재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최종적으로 앞으로 몇 년 혹은 언제까지 이런 플레이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스케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사업계획서의 표지라고 하죠. 이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물론 이 목차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제출하는 그러니까 제출처,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보는 주관처나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이드를 맞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정형화된 앞에서 설명화된 정형화된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을 가지고 목차를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그거는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표지, 회사 소개, 문제점 발견 요거는 뒤에 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계획서 표지인데요. 사업계획서 표지는 우리가 그 대학교에서 리포트를 쓰는 거랑 굉장히 사실 좀 다르게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보면은 뭐 어떤 뭐 주제나 회사 이름 써놓고 사업계획서 지금 요게 사실 가장 잘 안 된 케이스로 지금 제가 써놓긴 했는데 요것만 봐서는 이 회사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회사인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표지 단계에서도 내 서비스나 내 회사에 대해서 드러내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써놨는데요. 실제로 어떤 로고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든가 회사 이름 자체에 어떤 뭐 중고 장터라고 되어 있으면 뭐 중고 개념의 회사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는 회사다라는 거를 사실 이미 표지 단계에서 소주제처럼 어느 정도 써놔야 그래도 이 회사가 명확한 컨셉이 있는 회사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품이나 로고를 삽입을 하고 간략하게 한 줄 정도 부제목으로 써주는 게 가장 표지에서는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할 건데요. 회사 소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간단하게 나는 아까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고 혹은 이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는 거를 뭐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뭐 회사에 대한 간략한 양력이라든가 뭐 나에 대해 내가 했던 플레이나 혹은 내 회사가 했던 플레이에 대해서 뭐 공모전이나 창업 뭐 경진대회에서 상을 탔던 이력, 그 다음에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조직도,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 회사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써놓으면 되는데요. 이 회사 소개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참고하기 좋은 거는 각 대기업들의 회사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그 회사 홈페이지에 회사 소개란에 가면 가장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취업 멘토링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자소서를 쓰기 전에 그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회사 소개 채용 페이지를 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과 목적성을 가진지를 체크를 하라고 항상 설명을 하는데요. 사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회사 소개란에 나는 어떠한 회사이고 어떠한 목적성과 비전을 가지고 플레이할 건가가 모든 소개가 다 있기 때문에 각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회사 소개를 참조를 해보시면 굉장히 원페이지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은 그 사업 소개 계획서에 회사 소개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시장에 혹은 이 아이템을 뛰어들었을 때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 혹은 내가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의 문제점을 그 다음 단계에서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요. 실제로 내가 써보거나 아니면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 보니까 어떠한 니즈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 혹은 어떠한 뭐 불만사항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템 혹은 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라는 어떤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설명을 해놓은 논리 구조에 따라 설명을 해놓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 이 시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공급자, 수요자 측면에서 구분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써놨는데 시장에 내가 출시를 하는 출시자 입장에서 혹은 이 출시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라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의 내용이 다 담기면은 보다 좀 설득력이 있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뛰어들어가서 플레이하고 있는 경쟁자들은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는지 요거는 이제 뒤에 차별화 포인트에서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두에 깔아놓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시장의 뭐 문제점, 니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니즈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나는 뒷단에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서두에 깔아놓는 서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 사업계획서상에 내가 이 플레이하려는 이 시장이나 산업에 대해서 이미 되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거나 이미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거나 이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 혹은 기관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문제면은 가장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사업계획서라는 것도 어떤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하겠다라는 거를 설득을 하려고 만드는 그런 문서기 때문에 듣는 사람과 내가 공감을 하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감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거나 이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여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예시를 써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폰을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는데 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가는 대리점마다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싼지를 잘 몰라서 이제 소위 호갱이라고 하죠. 호갱처럼 이렇게 비싸게 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보고 그럼 이러한 플레이를 하는 어떤 사이트나 정보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시장의 니즈가 있다라는 거를 하나의 예시로서 이렇게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시장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아서 이런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그 다음 무대에서 쓸 건데요. 보면은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를 여기 이 단계 솔루션 단계에서 어필을 할 겁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뭐 폰이 구매처마다 너무 달라서 좀 어렵다는 그런 니즈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폰을 판매처를 뭐 단가를 한 번에 보여지는 사이트 혹은 뭐 그런 한 번에 보여지는 뭐 커뮤니티가 있어서 어떤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시를 든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 예시고요. 앞에서 말했던 니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떠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겠다라는 해결책을 설명을 하는 게 좋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의 공급자와 수요자 두 가지 측면에 다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컨셉이 뭔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니즈가 뭐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해결책을 가지겠다라는 게 보다 구체적이라는 거는 뭔가 단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이 담기는 게 솔루션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왜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왜 지금인가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이미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고 혹은 어떻게 이게 앞으로 비전이 어떻게 될 거고 혹은 이걸 지금 뛰어들었을 때의 미래 시장이 어떻고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뛰어들어야 된다. 보다 내가 이 사업을 꼭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트렌드이거나 혹은 앞으로의 시장성이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 그리고 트렌드 요게 지금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가장 핵심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이제 시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앞자에서 회사나 이런 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다음에 내가 실제 플레이하려는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TAM, SAM, SOM 요 단계의 사실 분석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TAM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 아이템에 관련된 전체 시장에 대한 규모이고 그다음에 SAM 같은 경우에는 창업 아이템이 시장을 뭐 100% 점유했을 때 뭐 규모 그다음에 SOM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가 이 시장에서 플레이하려는 핵심 고객층에 대한 시장의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전체 시장이 이렇고 그래서 그 목표 시장이 이렇고 그 안에서 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소비자층은 이렇다. 범위를 하나하나 좁혀가는 그런 이제 타겟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시장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타겟 고객이 어떠한 고객이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어떠한 시장, 어떠한 소비자층을 잡아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저 범위를 좁혀서 나는 정확히 요 타겟의 시장을 노려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범위를 좁혀가는 그런 단계로 구성을 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랄까 어떤 처음부터 내가 이 시장에 내가 생각했을 때의 이 뭐 레이저 포인트 시장 같은 경우 폰 구매하는 소비자의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은 뭐 폰 구매하는 사람들이 뭐 20대다라고 아예 목표를 처음부터 잡고 가기보다는 실제 폰 구매하는 전체 시장이 어떻고 거기서 실제 이 뭐 갤럭시 S든 아이템이든 요 구매하는 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는 요 소비자층을 노리겠다라고 범위를 좁혀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목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중요한 내용은 실제 이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뭐 제가 뭐 예시를 써놓긴 했는데요.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좀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실제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서비스를 하거나 내가 출시하는 아이템의 그 시장 플레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를 두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이렇게 표로 하나의 표로 나타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한 가지 이제 팁인데요. 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료가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일수록 사실 설득력이 가장 높아져요.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프로 나와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표로 나와도 좋은데 이 내 사업 계획서를 보는 사람이 한눈에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달아둔 거고요. 사업 계획서의 시장 경쟁자들이 뭐 이렇게 있고 제품은 이런 게 있고 제품의 내용은 이런데 실제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어떻다.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는 뭐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표로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가 뛰어들었을 때에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뭐 수학 분석 같은 경우에 뭐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의 그 방법적인 툴들이 있어요. 뭐 수학도 있고 여러 SPT라든가 SP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예시로 이제 수학을 가지고 왔고요. 사실은 뭔가 이후 단계에서는 어떻게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뭔가 구체적인 마케팅 플랜보다는 전체적인 마케팅 플랜을 나는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설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가진 장점이 뭐고 시장에 가진 기회가 어떤 거고 단점은 어떤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완을 해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해서 수학 분석을 저는 이제 잘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케팅 단계에서 구체적인 이러한 플랜을 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계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 시장의 기회가 어떻고 이런 단점이 있어 내가 이거를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해서 플랜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 다음 단계 마케팅에서 나오는 건데요.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창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 서비스, 내 사이트가 많이 알려지는 게 첫 번째 마케팅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다 많은 노출량을 보장하는 뭐 사이트에 홍보를 한다든가 혹은 실제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다가 홍보를 하는 그런 형태로 플랫폼의 마케팅 플랜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구체적인 뭐 전략은 어떻게 되고 플레이 방안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로 보여지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사이트가 많이 보여지는 게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다가 플레이를 할 거고 실제 얼마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로아스가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표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예전 같았으면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좋은 아이템이다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다 했으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두고 평가를 하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이 들어야 되는데 수익 모델은 이제 메뉴판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 이유는 하나의 그 메뉴판 우리가 뭐 어떤 뭐 매장을 가거나 혹은 어떤 음식점을 가게 되는 메뉴판이 이렇게 쭉쭉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수익 모델은 이러이러한 곳에서 어떠한 수익이 날 거다라는 거를 한눈에 보여지는 메뉴판처럼 구성을 하는 그런 원페이지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이 수익 모델의 구성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돈을 벌겠다고 했으면 내 전체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의 표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요게 이제 전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의 단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시각화된 자료로 한눈에 보여지는 그림으로 보여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 소비자가 실제로 어떠한 데서 내 서비스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마케팅을 하겠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나는 트래픽을 유도를 하고 어떻게 판매까지 이어지겠다. 그리고
뭐 고객 소통, 그러니까 고객 CR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최종적으로 난 충성 고객의 재구매를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 혹은 매출의 파일을 늘려서 앞으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단계가 그 전체 사업 계획서의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얘네가 정말 구체적으로 플레이를 했구나, 혹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했구나라는 것을 평가를 받는 그런 구성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나는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나는 실제 어떻게 매출을 언제부터 발생을 할 거고, 언제 BEP에 도달하는가, 언제 수익화로 돌아서는지. 처음에는 창업은 다 비용이 발생하고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데 언제부터 수익이 날 것인지, 그리고 성장률을 어느 정도 단계로 어떻게 가겠다. 이거는 사실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 성장성이라든가 매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제 그 매출에 대한 데이터, 요 표 세 가지 정도로 항상 보여주게 되는데요. 요 표들이 보통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에 다 보여져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보고 뭐 요 그래프가 어떻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요 그래프의 방향성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어느 시점에서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주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넣으시면 안 되고, 내가 실제로의 아까 말했듯이 1년이나 2년치, 3년치의 계획을 짰을 때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좀 넣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내 사업 계획서를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된 수치가 있는 게, 좀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수치를 넣으시는 게 운영 계획 단계에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같이 하는 플레이어들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도 이런 형태의 표로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내가 뭐 창업을 처음에 할 때마다 수십 명이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 각각 구성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양력이 어떻고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소개를 하는 페이지 한 페이지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사업 아이템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가진 팀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 뭐 고문이나 뭐 컨설팅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되고요. 이 단계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창업자가 과연 이 플레이를 했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혹은 이 사람들이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과연 이 플레이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 조합이 잘 맞는 구성인가에 대해서 포커싱을 두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팀원에 대해서 평가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구성도 좀 잘 구성을 하셔서 이 단계에서 소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무 단계인데요. 재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창업을 하기 이전에 회계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 좋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 재무 단계에서는 어떠한 뭐 비용이나 이런 거를 막 그래프로 나타주는 것보다는 이 회계의 내용에 나오는 뭐 손익계산서 같이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 재무제표 구성, 재무 단계에서 보여지는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구성이나 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사실 투자를 받거나 창업 경진에 나왔을 때 가장 많이 그 지적을 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실제로 조금 회계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실제 재무 단계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손익계산서 양식으로 재무계획서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하나 들어놨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회계를 지금 배우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한눈에 알 거예요. 뭐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그 다음 판매 관리비, 영업이익, 그 다음에 뭐 단기 순이익까지 나오는 이 구성 흐름을 아실 텐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뭐 5만 원짜리 제품을 뭐 고민형을 여기 보시면 급여 100만 원에 4명이 있는 고민형을 유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가 2만 원짜리 고민형을 600개를 제가 매입을 해서 이제 올해 말에 500개를 판매를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제 매출 손익계산서를 계산해 보면 5만 원짜리 상품을 500개를 판매했으면 일단 2,50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직원 급여가 100만 원씩 4명, 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비용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뭐 2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뭐 기타 비용은 이 정도 발생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내가 매출이 발생했을 때에 들어가는 판매 관리비라서 판관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 비용에 대한 내용 요게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매출의 원가를 뺀다고 보시면 되는데 재고는 지금 보시면은 500개를 판매했으면은 100개의 재고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도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액으로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관리비를 다 해서 지금 총 남은 영업이익이 788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비용까지 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당기순이익이 얼마다라고 요 흐름으로 구성되는 게 손익계산서의 기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양식대로 재무계획서에도 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 사업을 하기 전 단계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계획을 내가 앞으로 이러이렇게 가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유치하고 얼마를 유치하겠다라는 요 조달 계획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 내용의 비용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더하거나 빼서 앞으로 앞에서 보여줬던 어느 시점에 BEP가 넘겠구나, 어느 시점에 매출이익 그래프가 상승을 하겠구나 라는 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하나의 스케줄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에 마일스톤 단계입니다. 스케줄링 같은 경우도 사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실무에서 쓰고 있는 스케줄링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생산 계획에서 나오는 스케줄링 표인데요. 그래프를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드시면, 만약에 요 1단계 1분기에는 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2분기에 이렇게 진행하고, 요게 한 표로 실제 지금 진행 단계는 요 단계에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게 끝나겠고 동시에 진행한 프로젝트는 이거구나 라고 한눈에 보여지게 표로 마일스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은 사실 미래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계획표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스케줄링이 끝나게 되면은 전체의 그 사업계에서 하나의 흐름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피드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작성을 해봤는데 과연 설득이 되는 사업 계획서인지, 내가 억지로 청자한테 나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투자를 해줘서라고 그러니까 강요를 하는 느낌의 사업 계획서가 아닌지, 정말 내가 이런 니즈가 있는데 이걸 해결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되게 논리적이고 설득과 공감이 나오는 사업 계획서인지를 피드백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설득과 공감을 이끄는 사업 계획서가 가장 좋은 사업 계획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용과 발표용을 나눠서 작성을 하게 돼요. 발표용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가진 않고요. 제출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까 원페이지로 보여줬던 뭐 스케줄링 표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도 들어가는, 그리고 아까 재무계획표에 하나의 그래프로 나왔던 그 내용을 실제의 그 매출 데이터가 뭐 좀 더 세분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발표용은 요약본, 제출용은 데이터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뭐 스토리텔링 톤 앤 매너가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논리 스토리 라인 구조에 따라서 하나의 하나의 주제가 딱 떠오르는, 삼성이다 그러면은 삼성은 이러이러한 플레이를 하는 회사구나,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라고 딱 내용이 나오는, 명확하게 나오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이고요.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나는 이런 니즈가 있고 이 시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플레이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 시장 경쟁자들은 어떻고, 이게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1단계부터 5단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의 스토리텔링을 따라가시면 어느 정도의 사실 논리적인 구성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요 시각화랑 표로 보여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써 뭐 사실 제 PPT도 좀 글이 많은데 글로써 보여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뭐 그래프나 그림으로서 하나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어차피 IR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레이가 되는지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일단 발표 자료 내에서는 좀 시각화된 자료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면은 이 사업 계획서를 보는 사람들, 투자자 관점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사업 계획서다. 그리고 요게 이제 내가 이 서비스 정말 좋아라고 강요하는 느낌의 아니,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입장에서 만든 사업 계획서인데 이게 지금 세계 최초 이러이러한 것보다는 정말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보다 듣는 사람이 좀 편하게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IR 피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약을 하면은 스티브 잡스처럼 하지 말라는 건데요. 사실 IR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게 되고 뭔가 자랑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렇게 플레이할 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혹은 내 비전 한번 봐주세요라는 설득의 자리이기 때문에 좀 힘을 빼고 어느 정도 설득력과 공감을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면접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좋고요. 요 내용은 요 내용에 따라서 좀 맞춰서 PT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IR 자료를 만들다 보면은 좀 목차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팁스가 있고 창업 경쟁대회가 있는데 이 목차의 가이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좋다라는 게 IR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내용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아까 필요한 내용만 만들어서 PPT를 작성하고 아까 PPT를 작성할 때 시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Q&A 해야 되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분명히 이 단계에서 이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거를 준비하셔서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표자 자세가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소개팅이나 아니면 면접 자리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이러이러한 게 있어라는 매력을 어필하는 시간 혹은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면접 시간처럼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발표자로서의 가장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고서 스타일의 IR 자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출할 때 IR 자료 만드실 때 좀 디테일하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형태의 IR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강조를 하게 되면 실제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들이나 발표할 때 내용도 좀 더 전문가들이 들으셔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피칭할 때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자에게는 좀 신뢰를 전달하는 톤이나 말투나 혹은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걸 좀 더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성공한 IR, 실패한 IR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또 아이템 개발 이런 내용을 한번 쭉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나 이메일이 있는데 이거 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